자, 이 한난조습을 할 때도 이렇게 한조한지 한습한지 이렇게 구분, 이렇게 짝을 지으시라고 했죠. 그죠? 난조한지 난습한지. 그죠? 한난은 시간이고요. 이건 온도라고 했어요. 조습은 공간이고요. 이건 우리가 얘기한 습도계의 습도를 얘기하죠. 그러면 조한 공간에서는 어떠한 형태들이 유리한가? 조가 좋고 습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조해야 되는 것들은 조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조한 공간에 있어야 될 것들은 조한 공간에 있어야죠. 습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건 습한 공간에 있어야 돼요. 한이 유리한 것이 있고요. 난이 유리한 게 있어요. 나는 금방 빨리 사용 가능하다. 그죠? 한 번에,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것들, 뭐 개념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리해서 물상으로 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제가 물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물상적 분류를 하셔야 사조를 보시고 실제 생활에 접목해서 써먹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오행, 이 음양오행은 투려요. 도구라고요. 뭐의 도구예요? 사유하는 도구라고요. 뭔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관찰할까. 그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은 사유하는 툴이죠. 음양오행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사유 틀이니까 그 툴을 가지고 마음껏 해체 조립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한난조습도 당연히 음양의 에너지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이 음양은 운동이라고 했죠. 그죠? 오행은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의 운동, 그죠? 무엇의 구조, 이게 돼야 되겠죠. 무엇. 그게 나라고 한다면은, 나를 기준으로 한 음양, 그죠? 나를 기준으로 한 오행이죠. 그러면 나를 오행으로 본다는 것은 나를 구조적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나를 음양으로 보겠다는 것은 나의 내부적인 운동성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음양과 오행이 이렇게 플러스 되면은 음양으로 운동을 보는데 구조적 시스템을 끌고 들어와서 보겠다는 뜻이죠. 무엇의 관계잖아요. 구조는 관계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그냥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파생된 나와 너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것. 그거의 운동성을 보려면은 거기에 음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음양은 기잖아요. 기가 움직인 것.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원기라는 게 있다. 이 원기의 이합 집산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거에는 원기를 품고 있다. 이건 그 한나라 때 왕충이라고 하는 양반이 한 얘기예요. 왕충은 그 논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양반인데 회의주의자 중에 하나이죠. 모든 걸 이렇게 회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컸는데 왕충의 논영 같은 경우는 많은 얘기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읽어보셔야 될 책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 가질까 봐.
거기에 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그 동양적 사유 체계에 대한. 이 양반은 그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강한 양반이에요. 어려서 가난해서 책을 사 볼 수가 없고 책도 없고 그러니까 책을 외워버려요. 가서 책 보고 다 외워버리는. 이게 천재형이죠. 근데 나 그런 그룹에 못 들어가니까 항상 외톨이로 자기 공부를 했던 양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의 이합집산. 이런 것이 다 송나라 때 장인거 북송 오자 중에 하나인 장인거 이름인다 장제조. 이 양반의 기론이잖아요. 기론. 기가 모여서 이런 형체가 된 거고, 그러면 이게 흩어지면 그냥 자연으로 기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합집산일 뿐인 거죠. 이게 장제의 기론이죠. 우리나라는 서경덕이라고 하시는 분, 화담 선생이 그 장제의 기론을 아주 잘 받아들여서 그걸로 자기 학문의 일가를 이루신 양반이십니다. 그분의 그러한 얘기들이 있죠. 가장 큰 것은 더 이상 밖이 없는 것.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가장 작은 것은 더 이상 안이 없는 것. 뭐에 기의 확장, 축소, 뭐 이런 관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의 움직임인데, 이 만물이 다 기의 움직임이에요. 이미 그 기가 시작돼서,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상정돼 있는 하나의 상태가 실제로 가시적으로 움직여서 빅뱅이 일어나서 뭔가가 진행되는 건 다 기의 움직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무엇의 기냐 이거죠. 무엇. 결국은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 형태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절대적 개념을 상정을 해서 그거에 의한 상대적 작용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서양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잖아요. 그죠? 절대적 가치를 상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 절대적 가치 하나. 그러니까 그거 밖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은 다 헛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것, 그 하나로, 이데아로 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 사상하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어쨌든 상대적 개념으로 나와 너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 음양, 내가 너를 볼 때 오행, 너가 나를 볼 때 음양, 너가 나를 볼 때 오행적 구조가 다르겠네. 그죠? 그죠? 그 관점의 문제이니까. 상대적 관점을 중요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첫 시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렇게 관점을 만드는 것. 그죠? 그걸 범주라고 했어요. 그죠? 그 범주의 주제자가 곧 범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엇의 음양이냐,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런 한난 조습에도 연결되고요, 오행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한난 조습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고기를 이렇게 먹는데 자기 먹던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어요? 이거 습한 사람이죠.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도 습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먹어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요. 그런 게 우리 일상에서 보이죠. 뭔가를 할 때 자꾸 정돈하면서 뭘 하려고 그래요. 나온 것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딱 각을 잡아서 정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삐뚤어지는 거, 흐트러지는 거, 각이 안 잡히는 거, 이런 게 용납이 잘 안 돼요.
식당에서 뭘 먹는데 액자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럼 먹다가 말고 계속 그게 거슬리죠. 소화 안 돼요. 이게 우리 일상에 이런 한난 조습들이 그대로 다 노출돼 있다고요. 이게 음양이고 그런 걸 구조적으로 들어가면 오행적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행적 시각으로 우리가 이걸 강론을 하게 될 때는 목의 한난 조습, 화의 한난 조습 이렇게 또 다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습한 목이 목생화하는 거하고 습한 목이 수생목하는 거, 조한 목이 수생목하는 거, 조한 목이 금극목하는 게 다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한난조습을 막 해보셔야 돼요. 된다. 조금씩 따라오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저놈이 왜 저 지랄을 하는가? 예. 이것도 음양이에요. 지랄, 발광. 유명한 화두잖아요, 지금. 지랄은 음의 기운이라 안으로 꿇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지랄한다고 하죠. 발광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양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명이에요, 그게. 지랄병, 발광병. 예. 그러니까 쭈그러들었다가 막 확 뒤집어졌다가 이러는 거잖아요. 예. 다 음양이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정말로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배경적으로 아직 사주를 한번 제대로 이렇게 꺼내놓지 않고 하고 있지만은 사주를 해석하는 거에 시작에서 끝까지 저 한난조습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난조습만 잘해도 생극재화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생극재화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은 말 그대로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난조습 등한시하면은 똑같은 목생화인데 그 목생화를 목생화로 얘기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한한목이 어쩌고 난한목이 어쩌고 이걸 뭐로 얘기하냐 이거죠.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것 때문에 목생화하는 속도도 다르고 목생화하는 열량, 용량도 다르고요. 그 용도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 온도하고 습도는 그냥 우리 일상에 항상 노출돼 있잖아요. 최적의 온도, 최적의 습도. 그죠? 생활하기 우리 사람 기준으로 생활하기 좋은 습도와 온도가 있죠. 그죠? 우리 생활도 그렇다고요. 근데 한 해야 되는 그러한 것. 한 해도 한 것일 때 오히려 능력을 발휘하는 것. 난할 때 오히려 효과가 뛰어난 것. 이거 다 대상들이 다르다. 이런 걸 찾는 것이 공부다. 이거죠. 한난조습은 계속 강조하게 될 거고요. 오행을 하면서도 한난조습을 계속 또 하게 될 겁니다. 돌아와서 자, 음양은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무엇의 운동, 운동이죠. 그러니까 음은 들어오고 수축하고, 그죠? 아래로 내려가고, 그죠? 이런 운동들이잖아요. 양은 밖으로 나가고, 팽창하고, 위로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 이걸 오행으로 붙이면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음양에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분화시켜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고 그런 것들이 그 분리가 된다면은 오행의 작용을 얘기할 때도 충분히 설명이 풍부해지겠죠. 그러면 오행을 얘기할 때 수의 운동성을 얘기하려면은 음양적 사유가 이미 돼 있어야 되죠. 그잖아요.
그냥 수라고 하면은 물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수의 에너지를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카테고리를 다 만드셔야 돼요. 그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한 거에 음량을 이렇게 해놓고 왜 내가 이걸 음량으로 생각했지? 무엇의 음량이지? 이렇게 가보셔야 되겠죠, 그죠? 밤, 낮 그냥 음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밤은 음이고 낮은 양이고. 근데 이거의 카테고리는 뭐지? 하고 생각을 하셔서 카테고리를 설정하셔야죠, 그죠? 이건 하루에 밤, 낮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름과 겨울, 이건 계절이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그냥 느끼는 음량인데 그 음량을 이렇게 꺼내놓고 이걸 범주를 만들어서 넣으셔야죠. 그래서 범주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얘기고요. 한난조습도 그렇게 해서 한난조습은 실제로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음량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한난조습으로 관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운동 어느 한 기운의 운동이 이게 음량이다 이거예요. 결국 이 운동은 기의 움직임이죠. 그걸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움직이니까.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얘기하는 정반합이에요. 이쪽 구조가. 근데 이게 운동성을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음량으로 바뀌는 거죠. 음량적 관점에서 정반합은 그냥 이렇게 운동이 아닌 상태의 정반합과는 다른 거예요. 운동 입장에서, 움직이는 입장에서 얘기되는 거. 이건 생명하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무엇의 음량인데 이것이 구조를 보고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우라고 하는 것이 구조를 얘기한다. 이 구조는 관계 상태를 얘기하겠죠. 관계 상태. 그러면 관계 상태가 어떤가를 얘기하려면은 운동성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상태, 구조의 운동성을 얘기하려면 결국은 음량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음량적인 관계를 설정을 해서 그 기운의 움직임을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나와 너가 지금 구조적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만 나를 얘기하다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후, 좌우로. 그게 4+1이에요. 나의 관계를 확장한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둘과 둘의 만남, 음량과 음량이 만난 그 관계를 설명하려면 구조를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음량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만 설명하려면은 그냥 음량의 카테고리만 있으면 되죠. 근데 그걸 둘의 관계, 셋의 관계, 넷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려면은 구조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구조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구조의 최소 단위는 7도 아니고 9도 아니고
오라고요. 그러니까 오로 최소화해서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행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행은 왜 오행이냐고요? 왜 다섯이에요? 손가락이 다섯이니까. 아니 당연하잖아요. 팔가락이 다섯이잖아요. 뭘 쉴 때, 셀 때, 죄송합니다. 사투리, 쉴 때, 먹는다, 미긴다. 다섯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를 세는 거의 기준이잖아요. 손가락. 그럼 왜 손가락이 다섯 개예요? 왜 발가락이 다섯 개예요? 손가락이 여섯이면은 기형이죠, 그죠? 육손이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 안 하고 있으면은 애들이 막 놀리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뭐 다 수술하지만,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 그죠? 다섯 손가락 수에 이런 빨간 장미를. 다섯 손가락이 부른 거잖아요. 아, 이 양반들 공부만 하느라고 노래도 모르고. 왜 다섯 손가락이냐고. 이게 지금 우리 지구에 이러한 기운이 아니고 다른 별에, 다른 은하계에 그러한 기운이면 이렇게 형성되지 않겠죠. 그죠? 이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기운이 그런 거예요. 다섯으로 구조를 형성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일을 할 때도 해와 달, 일, 월, 그죠? 일, 월과 오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화, 토금수에서 그게 칠요, 일주일, 칠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성이죠. 다섯 개의 별이 가장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죠? 그게 오성이잖아요. 별 다섯 개. 그러니까 오행을 할 때 오행도 똑같이 범주를 만들어서 오행을 분류해서 넣으셔야 돼요. 목화, 토금수로. 오행은 목화, 토금수잖아요. 오색, 다섯 가지 색을 목화, 토금수에 넣으셔야죠. 이제 분류해서. 오성, 다섯 개의 별, 목화, 토금수에 넣어야죠. 오성이 소리성이면은 소리를 목화, 토금수로 구분해서 넣어야 되겠죠. 이건 책들의 테이블로 잘 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셔서 본인이 테이블을 만드셔서 넣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공부예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 테이블을 믿고 그 테이블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의심하셔야 돼요. 의심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의심하셔야죠. 저놈이 또 어떤 구라를 치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실력을 키우셔야지. 자, 그러니까 이 오행으로 되는 것, 다섯으로 되는 것은 얘기했듯이 구조의 최소 단위, 구조의 최소 단위예요. 그게 다섯인 거죠. 이건 우리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생명하는 상태, 그 에너지죠. 그 에너지로 살고 있는 관계에서는 요 다섯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를 벗어나기 어렵죠. 그렇게 구조가 형성되는 거니까. 이건 서양이나 동양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그 기의 구조적 시스템이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아요. 서양 사람은 손가락이 7개인가요? 다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5개인 것은 나를 만드는 우주의 기운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걸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저같이 천학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우주의 기운이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그건
수행을 많이 하셔서 저 위에 가셔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왜 손가락이 5입니까? 그러면 본래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죠? 예. 본래 그렇다고요. 그게 답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만드는, 우리를 유지하는, 우리를 생명하게 하는 구조가 오라고 하는 최소 단위로 돼 있다. 이게 자연의 에너지다. 이 얘기죠. 그 에너지 관계를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운동성과 오행이라고 하는 구조를 연결해서 음양, 오행을 논하는 거예요. 음양만 갖고도 안 되고 오행만 갖고도 안 돼요. 그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투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음양과 오행을 합쳐서 사유하기 시작했다. 이건 사유체계의 혁명이 일어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음양만 따로 오행만 따로 음양과 오행과 이렇게 자기들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당연히 그 전에 만들어졌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쓴 사람이 추연이란 얘기죠. 관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관중. 그죠? 책, 25자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중국에 자자 붙은 사람 모아놓은 그 중에 뭐 하나이기도 해요. 관자. 그 36자 막 이렇게 붙여서 늘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죠. 포습과 관중. 그 관중이에요. 제환공을 보필해서 제 나라를 오패 중에 첫 번째로 만들잖아요. 그게 관중에서도 그 음양 오행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미 뭐예요? 그게 전국시대 때의 부분들이죠. 여시 춘추가 있죠. 여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죠? 진나라잖아요. 전국을 통일한 나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예요. 그죠? 여불이가 이때는 그 진나라의 상왕 역할을 하죠. 그죠?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죠? 그 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재밌는, 그죠? 그런 거 보면 날 새죠, 또. 그 식솔들을 모아서 그런 책을 만든 게 저 여시 춘추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은, 여기에서 한자라도 바꿀 수 있으면 천금을 주겠다. 일자 천금이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만든 이 책에 대해서. 여기에 12기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음양, 오행, 계절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 진을 지나면은 춘추, 번노, 이거 동중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동중서가 쓴 책이 이 춘추, 번노가 있죠. 또 뭐가 있나? 요건 다 전한식이에요. 한나라가 전한, 후한 있잖아요. 요 사이, 이게 후한, 요 사이에 10년간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나라를 만들어요. 신나라. 그러니까 다시 유수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후한을 다시 복귀를 하죠. 그래서 전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인물이 춘추번노를 만듭니다. 여기에도 그러한 것들이 나오죠. 여기에 회남자가 있어요. 회남자. 예. 회남자. 이건 유안이라고 하는 회남왕. 뭐예요? 유방의 친족이잖아요. 형제들. 지방 제후의 왕으로 돼 있는데 그 양반이 만든 게 회남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한식인데 이 회남자에도 음양 오행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그게 거의 사유체계에 저변에 그냥 깔려 있어요. 여기
해남자는 황로 사상, 황로학에 아주 그 저변이 잘 깔려 있는 책이기도 해요. 해남자의 천문은 이런 데는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하늘에 공간에 매달려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오죠. 지구가 땅이 네모나다. 이건 그냥 우리의 일반적 삶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지,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실제로 궁리하고 이렇게 철학적 사유하는 사람들은 달을 보면 둥근데, 둥근 달이 지구를 가리고 태양이 지구를 가리고 객이 일식 월식이 일어나는데 일식 월식이 네모나게 일어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둥글다는 거 다 알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모나다고 생각한 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영역.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천원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난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 가시적인 것,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한 전환 시기까지 음양 오행들이 실제로 책으로 만들어져서 나오죠. 그러면 그 전에 오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상서, 서경이라고 하죠. 서경 홍범의 오행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오행으로 거기에 뭐 다섯 가지로 뭔가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오행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오행에 뭐가 있어요? 목은 곡직이고 화는 염상이고 하는, 그게 이 홍범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으로 돼 있죠. 다 기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나라 때, 전한 때만 돼도 음양 오행은 굉장한 체계를 가지고 철학적 사유를 하던 때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왕충의 논형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 음양 오행 얘기가 수도 없이 튀어나오죠. 저 동중서에 의해서 유학을 공부하는 유학의 해석 체계,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하는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뭔가 풀어가는 방법에 음양 오행이 들어오죠. 동중서에 의해서 사유 체계로 들어와요, 아예. 그 뒤로는 저 동중서를 꽤 욕을 많이 하는 유학자들도 많아요. 지나치게 신비적인 그러니까 참의적인 이런 것들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음양 오행의 사유 체계, 그 툴을 가지고 동양의 철학은 그것으로 모든 사유를 했다 이거죠. 그거 밖에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동양 철학을 공부한다, 동양의 사유 체계를 공부한다 이러면은 음양 오행을 모르고는 아예 접근이 안 된다 이거죠. 접근이 아예 안 됩니다. 어디 답사를 갔다 그러면은 바라보고 아름답다, 이야 이쁘다. 근데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 왜 건물을 이렇게 졌을까? 왜 위치는 여기일까?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음양 오행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해석이 돼요. 동양의 의료 체계 한의학은 그냥 음양 오행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모든 게 다 음양 오행으로 해석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 동양 건축 다 음양 오행이에요.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집회에도 나오시는 퇴계 선생, 율곡 선생, 이런 양반들 다 음양 오행으로 유학을 사유했어요.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사는 것, 생활하는 것도 다 그 음양 오행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음양 오행을 서양의 사유하는 틀로, 서양의 철학적 사유 틀로 자꾸 비판하고 재단하려고 하죠.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음양오행이 증명돼요. 예, 벗어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증명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비평이 오히려 음양오행을 인정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죠. 어떻게 하든지 음양오행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 그러면 어떻게 음양오행을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툴로 쓸 것이냐죠. 예.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뭐 그렇다고 관중이 쓴 책을 막 관자라고 번역서가 있어요. 한 번씩 보시면 되죠. 아니면 책은 보는 거니까 책꽂이에 꽂아놓고 쳐다보시면 돼요. 책은 보는 거잖아요. 책은 쓰는 거라고 누가 그러죠. 그러면은 라면 그릇 받침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보고 쓰고 다 하잖아요. 그죠?